감사합니다. 제가 건축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어렸을 때 블록이나 모래로 집 짓는 걸 즐겁고 책을 읽으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건축물과 옛날의 건축물 공통점을 찾아보면 현대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여러 층이 있으며 만드는 재료가 다양하고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또 옛날에는 예를 들어 한옥이 있습니다. 한옥은 짓기 간편하고 친환경적인 집이고 아파트보다 살 수 있는 인연이 적지만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에 대한 정보에는 건축가는 설계도를 그리고 집을 짓고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크게 관리합니다. 제 생각에는 건축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건축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 설계를 해서 집의 뼈대를 잡기 때문입니다. 건축가의 직무에는 크게 건축사, 기술자가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 설계를 합니다. 또 기술자는 건축사가 건축 설계를 한 모양을 본떠 집을 짓습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는 첫째,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둘째, 여행을 다니면서 멋진 건물을 보면 사진을 많이 찍어두거나 그림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터넷을 보면서 여러 집을 찾아보고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집을 그리고 찍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율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꿈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수의사란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수의사란 어때라는 책을 읽어보니 동물은 소동물과 대동물로 분류하는데 소동물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말하고 대동물은 소나 말처럼 큰 동물들을 말합니다. 수의사는 대동물이나 소동물을 진료하거나 수술을 하기도 하고 강의나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첫째,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고 항상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또 아픈 동물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MSC에서 읽은 티모시의 유산에서도 주인공이 필립인 이야기지만 아니지만 기름 범벅이 된 고양이가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둘째, 제 성격이 사교적이고 쾌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가 독서와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은 수의사는 어때? 라는 책을 보면 수의사는 동물의 보호자와 소통을 잘해야 하고 어려운 수의학 문제를 잘 공부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제 성격과 잘 맞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넷째, 우리 집 강아지 몽실이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이미 몽실이는 3살이었고 제가 크면서 몽실이 때문에 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수의사가 되어 몽실이를 빨리 치료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첫째, 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항상 가지고 둘째, 수학과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셋째, 관련 도서를 많이 읽고 몽실이를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꿈은 물리학자입니다. 제 꿈이 물리학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친 스티븐 호킹입니다. 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스티븐 호킹이 살아가며 어떤 발명과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입니다.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1959년 옥스퍼드 대학교 자연과학부에 입학을 하고 1963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았습니다. 1974년 블랙홀 이름을 발표하고
1990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20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리학자가 하는 일과 제가 물리학자가 되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제가 물리학자가 돼서 사람들을 돕고 싶은 일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자가 하는 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원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현상을 예측합니다. 예측을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실험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물리학자가 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리학자가 되면은 우주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주에는 아직 미스터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는 끝이 있을까나 UFO는 정말 있을까와 같은 미스터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성도 연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이 정말 5억 년 뒤에 폭발할까나 5억 년 뒤에 정말 폭발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리학자가 돼서 사람들을 돕고 싶은 점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을 연구하여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고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듯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알아서 우주에 대한 더 풍부한 지식과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 보내는 기계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나인입니다.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교육을 계획하시고 수업 자료를 준비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수업을 지도하십니다.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인성교육, 그리고 지식 전달,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성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이 여러 과목들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줄넘기를 꾸준히 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학생들과 자주 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고른 책은 사랑의 학교라는 책입니다. 사랑의 학교는 주인공인 엘리코의 4학년과 같이 한 1년 생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은 페르고니 선생님입니다. 4학년이 되자 엘리코는 학교에 갔지만 선생님을 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페르고니 선생님은 친절하고 또 배려심이 가득하고 너그럽게 용서를 잘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학생들이 있다는 상상을 하며 큰 소리로 설명하는 것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커서 선생님이 됐을 때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잘 알 수 있고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의 4반 이채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저의 꿈입니다. 저의 꿈은 의사입니다. 진심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미약 서적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내부 장기와 근육, 세포와 같은 그림은 뭔가 어려우면서도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런 그림들을 보고 어려워 보이는 글자를 읽으면서 우리 몸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약체만큼이나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편지들입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께서 아버지께 보내는 감사 편지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저도 같이 읽어보면서 위사는 아픈 사람을 돕고 보람을 느끼는 좋은 직업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던 책 중에 미사를 꿈꾸게 했던 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미사 어벤져스입니다. 미사 어벤져스는 어린이 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저에게 미사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편은 8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8편에서 부정맥이 일어나 쓰러진 아이를 구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미사라는 직업에 흥미에 호기심이 생겼고 나도 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티모시의 유산입니다. 티모시의 유산은 눈이 멀은 필립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희생하는 티모시 그 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눈이 멀은 필립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희생까지 하는 티모시의 모습을 보고 돈만 버는 미사도 치료만 하는 미사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의 꿈인 진심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미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치료하는 사람은 수의사입니다. 수의사는 제 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수의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수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첫째, 동물병원에서 일합니다. 이때 인턴 과정은 필수입니다. 인턴은 돈을 조금만 받고 일하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둘째,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치료합니다. 셋째, 반려동물이 먹을 사료나 사용할 용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의사의 전문 지식이 듬뿍 들어가서 신뢰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종류에는 영양제 간식팀이 있습니다. 넷째, 과외하듯이 집으로 찾아가 반려동물을 돌봐주거나 행동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동물과 보호자 둘 다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의사가 하는 일이 많으니 수의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용도별 반려동물 수 변화입니다. 2010년에는 476만 마리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505만 마리로 29만 마리가 늘었습니다. 2015년에는 637만 마리로 132만 마리가 늘었습니다. 2018년에는 635만 마리로 2만 마리가 줄었다가 2022년에 798만 마리로 163만 마리가 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많이 늘수록 수의사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꿈의 연항을 준 책입니다. 그 책은 문익점과 정찬익입니다. 문익점은 목화 씨앗을 원나라에서 가져왔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또는 백성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화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나라와 우리 땅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찬익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문익점과 정찬익의 목화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선물했듯이 수의사도 동물과 보호자에게 편안함을 선물해줍니다. 동물은 치료받아서 좋고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힘들지 않은 것을 보고 기쁩니다. 수의사는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 꿈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의사가 되려면 동물과의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저도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키웠을 때 좁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불쌍해서 큰 어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앵무새 카페에 갔을 때 싸우면 다치니까 서로 떼어놓아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의사를 하기 위함은 수학과 과학 육과적인 능력과 국어와 영어 육과적인 능력이 둘 다 필요합니다. 수학은 양의 양을 더하고 뺄 때 필요하고 과학은 동물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데 필요합니다. 국어는 동물에 대한 글을 쓸 때 필요합니다. 영어는 영어를 다 적혀 있어서 영어를 알아야지만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 이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강아지와 전천이처럼 사람들이 편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흥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종을 많은 책에서 배웁니다. 수의사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임상수의사입니다. 임상수의사는 여러 가지의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입니다. 비임상수의사는 한 가지의 동물만 치료합니다. 임상수의사는 넓은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임상수의사는 한 종류의 동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저는 비임상수의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임상 수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를 위한 과제도 있습니다. 동물에 대해 많이 배울 것이고 수의사가 되기 위해 저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민입니다. 저의 꿈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과목과 배우락, 농자입니다. 저는 실험을 좋아해서 과학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주, 바다, 뇌, 생명 등을 연구하는 과학자 중에 하나를 꿈으로 가지고자 했습니다. 좋아하는 과학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펭귄도 모르는 남극 이야기를 읽고 나의 꿈은 남극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극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극은 우리나라에서 약 3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지구 최남단의 대륙으로 한가운데는 남극점이 있습니다. 남극점에 최초로 도착한 탐험가로는 아문센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거의 대부분 남극점 이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매우 넓어 지역마다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기온 영하 20도인 곳도 있고 영하 80도인 곳도 있습니다. 남극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도 생명은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펭귄이 살고 있고 바다사자, 물범, 고래, 크릴새우를 먹이로 하는 범고래, 향유고래가 대표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극에는 이보다 많은 종류의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남극보다 북극이 덜 추워서 그런지 오랜 옛날부터 그런지는 좀 더 공부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북극에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키모라 부르고 있습니다. 남극은 나의 꿈인 과학자를 연구하러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남극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약 1,400만 제곱킬로미터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면적이 큽니다. 98%가 평균 두께 1.6km에 이르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얼음을 제외한 실제 면적은 약 28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남극은 바닷물이 얼어 만들어진 대륙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예전에는 남극에 세균이 없었는데 세균이 나타날까봐 걱정하는 어느 과학자의 이야기를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남극에는 세균이 없어서 감기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세균도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남극을 연구하는 과학자라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이야기하면 남극의 세균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남극에 세균이 나타나면 현재 지구에 없는 세균이 나타날 수도 있어 꼭 필요한 연구이며 이런 과학자가 꼭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극 세균 연구를 통해 나쁜 세균을 없애는 소독약을 만들거나 나쁜 세균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약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과학자가 되기 위해 저는 지금부터 남극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서 남극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물, 생명, 세균을 연구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기초를 다지고 전문 박사가 되어 우리나라의 남극 기지인 세종과학기지에서 연구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세종기지는 우리가 1860년에 남극조약으로 가입하면서 만들어진 남극을 연구하는 남극연구소입니다. 나의 꿈은 남극기지에 가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남극을 연구하는, 특히 남극의 세균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나갑니다. 왜 남극에만 왜 과학기지가 있을까요? 왜 북극엔 없을까요? 짱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MSC 구슬 테스트 주제 나의 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꿈은 아주 다양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고 사람들의 꿈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제 꿈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입니다. 이 선택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노래와 멋진 춤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동을 주는 직업은 개그맨 배우와 같은 직업이 많이 있지만 저는 노래와 춤으로 이런 선물을 주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많은 계기 중 하나는 저희 집에 있는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였습니다. 먼저 I am 블랙핑크라는 책입니다. 블랙핑크는 연습생 시절 힘든 훈련도 극복하고 무대에 발을 올렸습니다. 하루하루 체력과 실력을 기르면서 아이돌의 길을 걸어가며 오랜 시간 끝에 결국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Who Are You라는 책입니다. 아이유는 높은 수준의 노래를 선보였지만 여러 번 오디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7.8개의 정신이 있는 오뚜기 같았습니다. 이 두 그룹은 저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7.8개의 정신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결국 보는 사람에게 꿈을 다시 심어주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돌을 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돌이 되기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전 이런 꿈을 이루려면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노래를 부르고 체력도 단련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꼭 아이돌이 돼서 관심과 사랑을 받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노래를 듣고 저의 춤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면 제가 아이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역겨우 이겨내는 오뚜기가 되는 것이 그리 힘들지만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선우이고 오늘 저희 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꿈은 먼저 자동차 공학자이고 책 두 권을 준비했습니다. 한 권이 요 과학자 놀자 MSC에서 하는 책과 여기 있는 그 12살 공부민을 위한 공학입니다. 먼저 과학자와 놀자에서는 두 명이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와 코페르니쿠스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를 할 때는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겼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어렸을 때 삼촌이 데리고 가서 삼촌이 되게 부자여셔가지고 아주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천문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후 어른이 되어서 천문학자가 되었고 지동설까지 세웠는데 아쉽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으로 그 과학은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다음으로 이 12살 공부를 위한 공학은 먼저 자동차 공학자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학자는 설계를 하고 안전시험, 연구, 개발 같은 걸 합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친환경 그리고 신소재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먼저 친환경은 그 태양빛을 이용해 가거나 그리고 신소재는 카본 알루미늄 같은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더 저렴하게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해는 하늘, 땅, 그리고 바다도 갈 수 있게 만든 자동차입니다. 결국에는 공학은 그 세상을 많이 바꾸고 저 꿈에 대해 연결을 시키면은 제가 직접 만들어본 자동차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프라모델 그리고서 RC카입니다. 얘들 통해 자동차의 구조도 알게 되었고 엔진 변속기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과 개조를 하면서 상상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모터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껍데기도 바꿀 수 있어서 다음에는 무슨 모터를 바꿀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상상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제가 세계의 자동차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박물관들을 통해 자동차 역사, 그러니까 얘 같은 언제 벤츠의 맨 처음 스팀 엔진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 기술과 원리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스포츠카가 왜 납작한지 몰랐는데 이것 덕분에 유선형으로 하면 더 빨리 가기 위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에게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무슨 자동차들이 미래에 나올 것 생각합니까? 저는 미래의 자동차는 제가 말했듯이 친환경, 신소재, 그리고서 육지, 그리고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